34. 무일푼. 2011년 10월 오랜 고시 생활을 정산하고 아르바이트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첫 월급은 세전 100만원. 가진 것 없는 흙수저 출신. 결혼은 꿈도 못 꿨습니다. 초고령 막내였지만 한 번 망한 인생, 나이 신경 쓸 시간에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빨리 승진했습니다. 연봉을 크게 올리며 이직도 빠르게 해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2015년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는데 전세 마련할 돈도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주식을 선택했고 결국 그것이 저를 월급에서 독립시켜줬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크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의 투자는 새벽 4시에 시작된다. 지은이는 유목민, 출판사는 리더스북 출판사입니다. 이 영상의 구성은 초반부에 저자님의 경험담과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법, 중반부에 차트를 통한 실전 사례와 투자에 도움이 되는 지표 설명, 후반부에는 주식 투자자에게 전하는 조언 등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주식 투자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480만 원으로 시작한 평범한 개인 투자자가 3년 만에 꿈의 30억을 달성했고 그로부터 3년 후 300억을 더 벌어들였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깡통을 2번 쳤습니다. 다행히 투자 금액이 각각 100만 원, 3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삶에 타격은 없었습니다. 제대로 주식 투자를 시작한 것은 2015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제대로 공부하며 투자를 한 것이죠. 2017년에는 월 1억 원의 수익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식에 대한 관점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습니다. 저자분이 깨달은 관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1. 현재 거래량이 충분하거나 터질 때 1000만 주 이상 터지는 종목. 2. 차트가 바닥이거나 좋은 조정을 받은 종목. 3. 재료를 가지고 있어 테마 형성 시 급등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 이렇게 저만의 관점이 생기면서부터 확실히 시장에 덜 휘둘리게 되더라고요. 거래량과 차트, 재료가 갖춰진 종목을 찾는 것 자체가 반복적인 공부였던 셈이죠. 이렇게 하다가 다시 깨닫게 된 사실은 4. 그날의 시황, 모두의 관심이 쏠려있는 섹터에 수급이 몰린다. 저자분의 투자 관점을 다시 정리하자면은 현재 거래량이 충분하거나 터질 때 1000만 주 이상 터지는 종목, 차트가 바닥이거나 좋은 조정을 받은 종목, 재료를 가지고 있어 테마 형성 시에 급등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 그날의 시황, 모두의 관심이 쏠려있는 섹터에 수급이 몰린다. 주식으로 큰 돈을 버는 요체가 여기 있습니다. 없다가 생긴 것, 있다가 없어진 것. 코로나19가 아주 큰 예인데 이전에 없었던 규모의 강력한 질병이 나타난 거죠. 이게 없다가 생긴 거죠. 이럴 때 세상이 완전 변했고 이렇게 없다가 생긴 것에 주목을 하라고 합니다. 모두가 패닉에 빠졌을 때 수혜가 되는 업종을 골라낸 사람들의 재산은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언택트라는 문화가 전 세계를 뒤덮으면서 관련 기술을 가진 회사들은 한국, 미국, 중국 할 것 없이 모두 큰 폭의 가치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넷플릭스, 아마존 등이 모든 악재를 씹어삼키며 역사적인 신고가를 써내려갔습니다. 또 백신을 만드는 화이자, 모더나 등의 주가도 끝을 모르고 올라갔습니다. 이 시기에 무려 10배 이상의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도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부터 진단기, 백신 등 조금이라도 연관된 회사들은 주가가 많게는 30배, 적어도 5배에서 6배씩 상승했습니다. 변방의 작은 기업이었던 CJ는 미국의 진단기 회사로 소개되면서 1만원대 주식이 16만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셀트리온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임과 외출이 사라졌습니다. 집콕 생활이 시작되면서 대신 인테리어 수요도 폭발했고 재택근무로 갑자기 노트북이나 PC 수요가 폭증하면서 반도체 품귀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미국의 마이크론 등은 역사상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원격 진료 관련주들 역시 몇 배씩 상승했습니다. 주식을 잘하는 방법은 없다가 생긴 것과 있다가 없어진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시면 됩니다.
주식과 관련된 모든 것을 관찰하세요. 당신이 주식으로 월급 독립을 하고 수저를 바꾸길 바란다면 그 욕심만큼 관찰해야 할 범위가 넓어질 것입니다. 현재의 아주 작은 시그널을 포착하고 과거의 사례와 연결시켜 미래를 상상해내는 것이 돈을 벌게 해줍니다. 투자의 기회는 언제나 모호성과 불확실성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기업에서 나옵니다. 논란이 많다는 이야기는 모호성과 불확실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때가 기회인 겁니다. 2장 나만의 투자 메커니즘. 저는 2019년까지만 해도 그냥 좋은 주식을 싸게 사고 수익이 나면 매도한다는 생각으로 주식을 매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 가능한 한 재빠르게 매도하는 단타 전략에만 치우쳤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됐습니다. 주식의 메커니즘을요. 주식은 관찰을 통해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투자의 메커니즘.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1. 꾸준한 관찰을 통해 지식을 쌓고 2. 없다가 생기고 있다가 없어지는 시그널을 발견하고 3. 매매를 결정하기 위해 자신만의 실행 전략을 결정합니다. 4. 매매에 들어가면 자신이 생각한 대로 흘러가는지 시장을 주시하고 5.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것이 생기는지 변화를 감지해야 합니다. 6. 변화가 생겼을 경우 다각도로 검토 후 대응합니다. 7. 이후에는 꼭 매매 의지를 남겨 반성합니다. 8. 그리고 다시 관찰하고 지식을 쌓으면서 반복합니다. 책에 있는 그림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공부를 하란 소리입니다. 공부를 해야 뭐 보이든 말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시그널을 감지하고 이제 실행 전략. 실행은 이제 본인한테 맞는 거, 단타면 단타, 스윙이면 스윙, 장기 투자면 장기 투자. 뭐 그런 본인에게 맞는 실행 전략을 짜고 매수를 한 다음에 지켜봐야 되겠죠. 시장을 주시하면서 변화를 감지하고 변화가 생겼으면은 대응을 해야 되겠죠. 불타기를 하든 물타기를 하든 익절을 하든 손절을 하든 그냥 지켜보든 변화에 따른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일지로 작성해서 반성을 하고 이거를 다시 또 반복을 하는 거죠. 공부와 노력과 열정, 이 3박자가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의 메커니즘은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죠. 이 8단계 중 하나라도 놓칠 경우 99% 실패하는 투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자신만의 원리,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끝없이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고 급등주만 매매하다가 결국 제풀에 나가 떨어질 겁니다. 해당 종목이나 섹터에 가치를 바꾸는 어떤 변화, 이것이 바로 시그널입니다. 이 시그널을 남들보다 빠르게 캐치할 수 있다면 큰 돈을 벌거나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시그널을 알아차리는 것은 투자자의 관점입니다. 이 관점을 정립하는 것이 주식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일인 동시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 관점을 얻는 방법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아야 자신만의 관점이 생기고 자본이 움직이는 하나의 순간을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멋진 능력이지만 그냥 얻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초기에 잘못한 부분이 주식은 단타가 생명이라고 믿고 다른 길은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산이 늘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여러 종류의 매매를 시도하게 됐는데 결국 투자 방식에 정답은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각자가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주식을 하면 됩니다. 결국 투자라는 것은 자본을 증식시키면 되는 것이니 방법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저는 500만 원에서 30억까지 단타로 접근했고 이후에 70억까지는 단타와 스윙펀드 투자를 섞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비상장 주식과 펀드 투자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주식 투자는 고통의 대가로 수익을 맛보는 것이지 순수한 의미의 자본 수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살떨리는 금전적 손실의 위험을 감내하며 수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애착을 버리는 일입니다. 누구나 자기가 선택한 포지션에 애착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 애착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대표적인 감정입니다.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반드시 벌어야 하는 상황에서 투자를 하지 마세요.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하거나 빚을 낸 돈으로
주식을 하는 상황에서는 감정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아예 주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잃고 시작하는 겁니다. 조급함도 버려야 합니다. 담력이 있어야 하지만 용기에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대로 판단했다면 더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거래를 줄이고 정말 필요한 거래인지 한 번 더 자문해 보세요. 손끝을 최대한 덜 써야 합니다. 매도해야 하는 순간들. 재료 소멸로 판단되는 이슈라면 무조건 절반 이상 비중을 줄인다. 스스로 소멸인지 아닌지 판단할 능력이 되어야 한다. 오너 리스크일 경우 반드시 비중을 절반 이상 줄인다. 강한 지지선을 깨는 경우 반드시 악재가 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매수 이유를 점검한다. 예상보다 빨리 급등이 나올 경우 비중을 절반 이상 줄인다. 시간을 사는 게 수익보다 훨씬 중요하다. 스윙과 장기 투자 매매 시 예상보다 많은 평가 수익이 나올 경우 비중을 반드시 줄이기 시작한다.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할 때가 바로 매도를 시작할 순간이다. 원칙 없는 매매는 결국 더 큰 실수를 부른다. 당장은 수익을 내더라도 나중에 더 크게 잃는다. 조금이라도 자만한 마음이 든다면 곧 큰 실수가 생길 때가 온 것임을 명심하자. 항상 감사하고 겸손해야 한다. 매수해야 하는 순간. 1. 없다가 생긴 것, 있다가 없어진 것을 체크한다. 이를 캐치하는 능력이 있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2.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구분하라. 불확실성 상태에서 리스크로 확정되는 순간 주식 투자하기 가장 좋은 때다. 3. 유동성과 관련된 이슈는 매수에 큰 영향을 준다. 정부의 정책, 기업의 투자는 자세히 봐야 한다. 특히 삼성, 현대, SK 등 대기업의 시설 관련 투자는 몇 번이나 봐야 한다. 4. 대기업의 정책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 반드시 새로운 투자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5. 시황을 고려하라. 시황이 좋지 않으면 주가를 움직이는 힘이 크게 약해지므로 매수 수량을 평소 절반 이하로 줄여라. 6. 이왕이면 차트상 고점인 종목보다 차트상 바닥이나 조정 중인 종목을 고르자. 올라가봤자 10%, 떨어지면 30%인 종목을 굳이 매매할 필요는 없다. 같은 재료라면 차트가 좋은 종목이 더 잘 간다. 투자를 위해 제일 좋은 순간이 언제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단연코 불확실성이 리스크로 바뀔 때라고 말합니다. 불확실성은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리스크는 명확하게 측정이 됩니다. 고용이 얼만큼 늘었다 혹은 줄었다, 매출이 얼만큼 늘었다 혹은 줄었다, 실적이 얼만큼 올랐다 혹은 떨어졌다, 이렇게 측정이 가능한 것은 리스크입니다. 그런데 시장을 잘 보면 이 불확실성이 리스크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가 투자하기 제일 좋은 시기입니다. 연준이 테이퍼링을 언제 할지 온 국민이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FOMC에서 제롬 파월이 테이퍼링을 언제부터 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이때가 불확실성이 리스크로 바뀌는 순간이죠. 그러면 많은 개미들이 악재라고 생각하고 바로 던지겠지만 오히려 기관 입장에서는 시기와 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얼마부터 사야 할지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해소라는 것이 주식시장에서는 큰 이벤트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긴가민가 하는 동안에는 일단 주가가 하락합니다. 인간의 본능상 안전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긴가민가 하다가 호재라고 인식이 되면 빠르게 상승합니다.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확신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매년 말이면 다음에 시장이 폭망하지 않는 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 상장할 또는 상장 예정인 유니콘들을 찾아 관련주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보통 주식시장에 신규주가 상장할 때는 관련주들이 수혜주로 편입돼 주가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 2020년 10월에 상장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현 하이브죠. 이 빅히트에 투자를 한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주주사였던 DPC는 빅히트의 상장이 다가옴에 따라 주가가 3월 3,000원에서 9월 21,900원까지 상승합니다. 아기상으로 유명한 스마트 스터디 역시 유력한 유니콘 후보였습니다. 스마트 스터디의 2대 주주인 삼성출판사는 스마트 스터디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도 주가가 21년 2월 2만원대에서
같은 해 4월 59,000원까지 상승하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2021년 1분기 가장 뜨거웠던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쿠팡의 국내 물류를 맡고 있는 동방의 경우 주가가 2020년 3월 1,300원에서 2021년 2월 13,000원까지 10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다음에 유니콘 상장사만 찾으면 일단 안전마진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구글 등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유니콘 되어 2021년 등의 키워드 검색을 하면 관련 뉴스가 줄줄이 쏟아져 나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시장을 봐야 기회도 잡힌다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걸 보고 있더라도 주식과 연결하는 사고방식을 길러야 합니다. 추세가 바뀔 때 산다. 추세 전환을 확인하는 지표 RSI. 저는 종목 진입이나 매도를 할 때 꼭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매도와 매수의 강도입니다. 어떤 종목을 봤을 때 여전히 매도 추세라면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또 너무 과하게 매수 추세일 때도 매수하지 않습니다. 저는 매도 추세가 매수 추세로 바뀔 때를 즐겨 매매합니다. 저는 과매도에서 매수를 시작하고 있죠. 가장 즐기는 매매는 과매도 상태에서 더 이상 매도가 나오기 어려울 때입니다. 대개 RSI 30을 하향 돌파할 때 분할 매수를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매도가 있다가 없어질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입니다. 2021년 8월 10일 반도체 D램의 덤핑 판매가 불거지면서 급락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RSI 18 기준 8월 12일 목요일에는 과매도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대형주가 과매도라니 악재가 터지긴 해도 불확실성은 10월 정도면 거치고 리스크로 확정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10월 중순 정도의 3분기 7, 8, 9월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 1분기, 2분기를 예측할 수 있을 거니까요. SK하이닉스 차트 예시를 한번 볼까요? SK하이닉스 차트인데요. 2021년 이렇게 RSI가 과매도권일 때, 요때, 그리고 요때죠. 짧게 스윙으로 들고 가면 한 8에서 10% 정도 이렇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왔고요. 그리고 다시 떨어졌다가 결국에는 큰 상승이 나왔죠.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큰 상승. 아모센스 사례. 제가 아모센스에 처음 관심을 둔 이유는 코로나19 사멸 UV 조명 때문이었습니다. 살펴보던 중에 2021년 7월 23일과 8월 20일 RSI 18 기준 40을 바닥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살만한 지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모센스는 바닥을 다지고 지속적으로 우상향했는데 정부에서 전기차 무선 충전을 시범 사업으로 허용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주가는 한 달도 채 안 돼서 50%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RSI를 이용하는 투자는 편한 구석이 있습니다. 차트 예시를 한번 볼까요? 이 구간하고 이 구간이죠. 이렇게 바닥을 두 번 다지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RSI 지표도 바닥권이고 완전 바닥은 아니지만 바닥권에 가까웠죠. 이 구간만 해도 많이 올라갔고 이 구간만 해도 또 많이 올라갔습니다. 쌍바닥을 다지고 올라간 거죠. 이 구간에서만 사도 한 40% 50% 올라갔네요. RSI 지표만 보면 안 되고 종목도 좋고 재료가 있으면서 RSI 지표상 바닥에 있을 때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이겁니다. RSI와 함께 거래대금 150억 봉과 500억 봉을 반드시 보고 있습니다. 시황과 재료, 다른 여러 지표와 연결해서 매일 확인하면은 반드시 수익이 따라온다고 생각될 정도로 유용한 지표입니다. 일단 수식은 이거고요. 책에는 150억 봉, 500억 봉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이 숫자만 바꿔주면 됩니다. 숫자 150억 봉이면 이렇게 15,000, 300억이면 3만, 500억이면 5만 이렇게. 자, 일단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면은 이렇게 수식 관리자가 나옵니다. 수식 관리자 클릭. 그리고 여기에서 왼쪽에 강세 약세라고 있죠. 강세 약세 클릭하고 사용자 강세 약세. 일단 이건 제가 만들어 놓았는데 새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새로 만들기.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쓰고요. 수식에 이렇게 컨트롤 V로 갖다 붙이고 색상은 여러분이 바꾸시면 됩니다. 수식 검증, 수식에 이상이 없습니다. 작업을 저장하면 돼요. 그러면 이런 300억 봉 U라고 생겼죠. 이걸 닫고요. 그리고 다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여기에서 강세 약세 적용이라고 있어요. 클릭을 하면은 아까 제가 만든 300억 봉 U라고 있죠. 요거를 적용. 그러면은
이렇게 300억 이상 터진 봉에서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이게 돈이 들어왔는 거죠. 여기에서 300억이 터졌고, 300억이 터졌고, 많이 터졌네요. 이렇게 돈이 많이 터지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전날 종가 대비 10% 이상 상승한 종목 중에서 거래 대금이 150억 터진 것을 검색하는 세팅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15,000을 5만으로 바꾸면은 500억 봉 세팅이 되는 거죠. 이 봉은 거래량이 아니라 거래 금액을 보여줍니다. 보통 개별 종목에서 150억 이상이 거래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500억 봉이 출현하면은 확실하게 이 종목에 시장 참여자들의 이목이 다 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150억 봉, 특히 500억 봉은 절대 아무런 이슈 없이 생기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없던 종목에서 이렇게 많은 거래 대금이 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150억 봉, 500억 봉을 세력봉이라고 부릅니다. 자, 세력봉에 대한 차트 예시를 한번 볼까요? 액션 스퀘어 2년간 바닥을 기다가 2021년 5월 달에 1,500억 봉이 출현 후에 주가가 3배 갑니다. 한번 볼게요. 자, 거래량이 바닥이다가 여기에서 500억 봉이 터집니다. 이 부분이죠, 바로. 500억 봉이 터지고 얼마 뒤에 자, 대충 끄볼게요. 이렇게. 일단은 이 부분에서만 100% 넘게 상승이 나왔고 계속 상승이 나오죠. 뒷부분에. 컴투스 홀딩스 예시를 한번 볼까요? 2021년 10월 5일 날 첫 500억 봉이 출현 후에 3개월 만에 주가가 6배 상승했습니다. 컴투스 볼게요. 여기 10월 5일 날 500억 봉이 터졌죠. 자, 500억 봉이 딱 첫 터지고 500% 정도 상승했네요. 460%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500억 봉이 딱 터졌다는 거는 뭔가 의미가 있고 매수 신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위메이드 한번 볼까요? 자, 여기네요. 여기에서 500억 봉이 터졌고요. 500% 넘게 상승했습니다. 일단 이 구간에서 500% 넘게 상승했네요. 예시를 들자면 1000개도 넘게 들 수 있을 정도로 사례가 많습니다. 이렇게 세력봉 지표는 해당 종목과 업황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경우 아주 강한 매수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단기 매매는 물론 중기, 장기 투자까지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됩니다. 뉴머니 1990년대 후반 세계에 없다가 생긴 기술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터넷입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스마트폰이 등장했고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아이폰이 세상에 등장했죠. 인터넷 등장 당시에 인터넷 사업에 뛰어든 기업과 아닌 기업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세계 시총 상위의 회사들은 대부분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업을 하는 회사들입니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등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2020년 두 번째 올드머니와 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블록체인과 메타버스입니다. 블록체인은 1990년대 인터넷이고 메타버스는 바로 2000년대의 스마트폰인 것입니다. 메타버스의 특이점이 올 때 2030년에는 제2의 스마트폰인 메타버스의 세상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메타버스는 아직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일 겁니다. 메타버스에서의 생활이 50%를 넘어가는 특이점이 올 때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모든 것은 모두 말이 되는 것으로 바뀔 겁니다. 메타버스 안에서는 200개가 넘는 각국의 통화가 아니라 디지털 자산으로 거래될 겁니다. 이 메타버스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올 겁니다. 코로나가 10년을 가속시켰거든요. 그리고 이 변화의 트리거는 높은 확률로 애플 글래스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뉴럴링크의 기술을 통해 사람의 생각만으로 컨트롤되는 글래스로 진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뉴럴링크가 적용되는 순간이 바로 메타버스의 특이점이 될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처음에는 운으로 수익을 몇 번 내더라도 본인의 스타일을 찾지 못하면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만신창이가 돼서 깡통을 차고 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자신만의 투자 스타일이야말로 투자 전략이자 투자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과 차별화된 뭔가가 있어야 합니다. 지식과 경험을 쌓다 보면은 자신에게 잘 맞는 투자와 종목을 알게 되고 잘 안 맞고 손실이 잘 나는 차트나 종목, 섹터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잘하는 영역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투자자 초입에 올랐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인간은 손실 회피 심리 때문에 손실을 무척 싫어하고 결국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손실을 확정하기 싫어서 손절을 안 하고 혹시 모를 상승 가능성에 기댑니다. 이 손실 회피 심리를 잘 제어해야 정말 큰 손실을 보지 않습니다. 이미 주변에 온갖 시그널이 손절하라고 외치고 있는데 손실 회피 심리 때문에 외면하고 있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사이버머니 심리와 원금 회복 심리. 주식하는 분들은 종종 계좌의 돈을 사이버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500만 원으로 2천만 원을 벌었다고 합시다. 이 상황에서 원금은 별도로 분리하고 수익금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차피 잃어도 본전이니까 생각을 하고 더 경솔하고 과감하게 투자를 하게 됩니다. 결국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가 손실을 보게 되면 자신의 판단은 정상과 이상의 범주를 넘어서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흥분 상태에 있을 확률이 높죠. 이런 상태에 있으면 상당히 위험하죠. 이렇게 흥분 상태에 있으면 아주 짐승과 같은 그런 매매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손실이 나게 되면은 손실 회피 본능이 강해지면서 위험을 감수하게 되고 도박 같은 투자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 회복 심리는 주식 투자자에게 최악의 적입니다. 원금 회복을 빨리 하려는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단타 성향 고집. 단타를 하려면 장기 투자자보다 몇 배, 몇십 배 공부하고 더 많은 종목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자본이 증가하면 단타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단타가 재미있고 흥미롭더라도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확장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단타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나이가 들면서 자만감으로 쉽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실수로 이어집니다. 먼 곳을 바라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눈앞의 이익만 보는 습관 때문에 먼 미래를 보는 능력이 축소되는 겁니다. 먼 미래의 즐거움을 상상하고 원본 그대로 보려는 노력을 일찍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더라도 계속해서 더 큰 투자를 하도록 신경 쓰면 됩니다. 초보자들은 처음부터 길을 잘 들이셔야 합니다. 저자분은 34까지 12년간 사법시험을 준비했으나 결국 낙방을 했고 월급 100만원 비정규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38이 되던 2015년부터 본격적인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고시 공부처럼 주식을 파고들었고 3년 만에 30억을 달성했는데 오로지 단타로 이뤄낸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로부터 다시 3년이 지나는 동안 자산은 300억을 넘어섰고 단타에서 벗어나서 투자 방식과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면서 투자자로서 다음 레벨로 진입한 결과물입니다. 이분이 단타만 하셨다면 300억 넘는 수익을 내지는 못했을 겁니다. 저자님은 매일 밤 지쳐서 잠들 때까지 주식 공부에 매달렸고 지금도 새벽 4시에 일어나 전 세계 경제와 증시를 관찰한다고 합니다. 이때껏 정리한 주식 관련 에버노트 기록만 15,000개가 넘는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노력을 하신 분입니다. 세상에 거저 주어지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은 대가와 노력이 뒤따릅니다. 이 책을 읽고 다시 한번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은 주식 투자를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시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선한 자극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크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